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2024년 용띠해가 다 갔네요. 24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큰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내년에 뱀띠에는 그런 일 없이 좀 평온한 환경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리고 이 시간이 토마토 TV 정규 방송 마지막 방송이죠. 대미를 장식하게 됐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전체적으로 2024년 한 해를 다 좀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 좀 예측해보고 그리고 또 내년에 좀 좋을 수 있는 섹터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만 보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0.2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1.8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요거는 외국인들 수급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현물 시장에서 한 1,200억 정도를 팔았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코스피는 마이너스가 났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2,3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쭉 들어놓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오늘이 올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되게 좋았죠. 자, 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2024년도 주봉인데 처음 시작할 때가 이때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대만 각권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하다못해 중국 상해종합지수까지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거를 좀 숫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해야 이런 자료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날이 월요일 날 딱 명인들의 복귀가 걸린 게 거의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는 건 나름대로 몇 개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자, 이게 지금 주요 증시의 현황입니다. 참 비참하죠? 자, 24년 주요 증시 현황. 자, 여기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수익률 이렇게 각 시장별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먼저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14,873.7포인트로 올해 1월 1일장을 시작했습니다. 고가, 저가 이렇게 되고 오늘 종가가 마지막일 텐데 오늘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어제 종가까지 보시게 되면 어제 종가가 19,772.03. 자, 수익률 보시면 32.6%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쪽도 만만찮아요. 25.83%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야, 미국은 경기도 좋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보시면 유럽 쪽을 보시게 되면 닥스하고 유로스탁스를 두 가지를 좀 정리했는데요. 독일 닥스가 16,828포인트로 시작해서 어제 19,984포인트로 끝나서 18.75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자, 유로스탁스 50 지수도 마찬가지로 8.1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쪽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막 급등하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권 증시는 어떨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33,193포인트로 시작해서 39,894.54, 20.19%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거죠. 대만 지수는 S&P 500보다 더 올라왔어요. 대만 지수는. 자, 17,939포인트로 시작해서 자, 오늘 종가가 23,190포인트, 약 29.27포인트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중국도 14% 정도가 올라왔어요. 자, 대한민국 시장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올해 시가가 2,645.47포인트. 자, 오늘 종가가
99.49포인트. 9.3%가 하락했습니다. 9.3%가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866.08포인트로 시작했는데 678.19포인트로 끝났어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21.69%가 나옵니다. 지수가 코스닥 쪽 마이너스 21%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지수보다는 한 2배 이상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깨졌다라는 얘기예요. 계좌가. 코스피하고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뭐 한 20, 30% 정도 이 정도는 우습게 깨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범위 원달러 환율도 범인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시장이 원달러 환율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서 이 원달러 환율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1월 1일 시작할 때 원달러 환율이 1261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거는 이 원달러 환율은 새벽 2시에 끝나죠. 그래서 제가 요거 장 끝나고 정리를 했었는데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 끝나고 정리를 했는데요. 1471원 40전. 원달러 환율이 16.69%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올라온 건 원화가 약세란 얘기죠. 자, 16%나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 깨졌을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고 하더라도 16.69% 정도 글로벌리하게는 달러 대비해 갖고는 자산이 없어진 겁니다. 굉장히 올해는 고통스러웠던 그런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 다른 나라들 다 이런데 우리나라만 이 모양이에요. 자, 가장 조금 컸던 거는 아마 정치적인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좌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라면 회복의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수급 상황을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풀어드립니다. 이거 저는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경제 지표들 나올 때 그때 매번 정리한 걸 오늘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연말이라고 다 풀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자, 요거 월별로 수급이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상반기 때는 외국인들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꽤 많이 샀죠. 7월 달까지 꽤 많이 샀습니다. 이게 매수한 게 한 24조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24조 정도 넘게 매수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8월 달부터 매도가 나오죠. 하반기부터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 증시만 그렇게 하락한 게 이 수급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어제까지 2조 9,200억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오늘 또 1,200억 정도를 매도했으니까요. 자, 12월 달에도 3조 넘게 팔았다는 얘기네요. 올해 24년 누계로 보면 요것도 어제까지입니다. 1조 4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 외국인들이 1,200억을 팔았으니까 1조 3,800억 정도를 1조 2,800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얘기인데 하반기에 집중이 됐고 또 이 선물 시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수가 하락한 거죠.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장 코스피, 평상시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눠서 좀 방송을 해드렸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유리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요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1월 효과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이래요. 아이고, 위에 제가 제목을 안 했네요. 제목을 제가 캡처를 안 했네요. 자, 요게 코스피 현물 시장 수급입니다. 그리고 요게 선물 시장 수급이에요. 그리고 요게 현선물 플러스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리고 요게 지수 얼마나 올랐는지 빠졌는지 월별로 정리된 거고요. 자, 요거는 코스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코스닥이에요. 이거 왜 바보같이 이거를 위에 제목을 캡처를 안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자, 보시게 되면 어제까지 1조 2,300억을 샀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2,300억을 매수를 했고 오늘도 2,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으니까 대략 외국인들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한 1조 4천억 정도를 1조 4천억 넘게 매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은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좀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조금 좀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인데 지수는 힘을 못 썼죠. 요거는 기관들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기관이 이상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쪽은 뭐 선물 옵션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뭐 풋콜 레이쇼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거는 좀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하반기에 매도가 집중됐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지표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 시장 12월 초쯤 됐을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하던 거 12월 초에 뭐 우리나라 수입이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 외환 보유고까지 12월 초에 제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자, 요거는 경제 지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소비자 신뢰지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2.8%였었는데 쭉 하면서 9월달 정도부터 1%대로 뚝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정부에서 보는 물가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는 물가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1.5% 정도로 1.5% 정도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물가는 상당히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을 보시게 되면요. 월별을 보시게 되면 지금 11월 달이 마이너스 0.3%예요. 자,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 1.4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잘 나오죠. 자,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정 기간 뒤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행 지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우리나라는 어쩌면 올해 하반기 들면서 디플레이션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게 하나가 있죠.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12월 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12월 달에 보시게 되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나왔습니다. 보시면 90.5, 뭐 100일 쭉쭉쭉쭉 이렇게 가다가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1.7이었었는데요. 지금 12월 달에 이때 계엄이 있었죠. 그 영향일 것 같습니다. 계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탄핵 국면들 이런 부분들이 원인일 것 같은데 요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비자 심리 지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88.4예요. 자, 이거 뭔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 정치권이 좀 안정이 됐으면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게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뭐 저 같은 사람의 진짜 한결같은 바람일 겁니다. 자, 뭐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좀 이따가 뭐 좀 하나 더 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요게 주봉입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봐드릴 텐데 자, 2025년도에는 차트 모양을 봐서는 뭐 그럴듯해 보이죠. 예,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이때 2022년도 이때 바닥을 찍고 조금 좀 이렇게 주봉상에서는 그나마 저점을 조금 높이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정치권이 안정이 돼야 돼요. 정치권이 안정이 되려면 지금 뭐 탄핵 국면인데 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이분들 임명을 하네 안 하네 그러면서 또
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또 한 번 시장이 고생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어쩌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월 달이죠. 4월 달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만료가 돼요. 2명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으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가 분분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3명을 더 국회에서 추천한 거죠. 그 부분이 추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임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길게 가잖아요. 4월 달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면 6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4명으로는 탄핵 이거 재판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도 없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런 상태를 다음 대선, 그러니까 그 임기가 2027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쭉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외국인들 다 떠나고 엄청나게 진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면 그게 불확실성의 해소의 신호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면 지금 이 부분은 어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제주항공 비행기 추락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조용해지면 그때는 이 임명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임명을 하게 되면 좀 잠잠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임명 안 되게 되면 아마 야당에서는 또 그럴 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듯이 최성목 부총리도 지금 권한대행도 탄핵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또 환율 널뛰기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일단 뭐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아까 봐드렸으니까 뭐 괜찮은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죠. 자,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진짜 확 질러놓고 처음에 확 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협상을 통해서 이걸 풀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방위비만 하더라도 나토 국가들한테 니들 5% 부담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확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 뭐 중국에 60% 뭐 그다음에는 10%에서 20% 보편 관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먼저 질러 놓는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러 놓고 남을 다른 국가들을 위축되게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그런 계획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생각보다 관세에 대해서 조금 유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2025년도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틀에서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1월달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요거는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1월 달도 조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여기서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그런 모습인 건 같은데요. 자,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미국에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앨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채 한도가 다음 달, 그러니까 빠르면 1월 14일 정도, 그리고 늦으면 한 1월 24일 정도, 그쯤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한계의 한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없다라면 미국은 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죠. 이것도 원래 부채 한도를 뭐 조금 늘리려고 했었는데, 유엔화, 그렇게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거 한도 무조건 올려야 돼.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미국 의회에서 그냥 이거는 빼고 우리 일단 통과시키자.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트럼프가 취임을 하죠. 1월 20일 날. 그 취임이 가까워지면 조금 걱정은 늘어날 수 있어요. 시장의 걱정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취임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탄핵 국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탄핵 국면에서 탄핵 과정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 제대로 되고 또 이렇게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그러면서 착착착착 일이 진행됐을 때 그럴 때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얘기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당장 내일하고 모레 쉬고 목요일부터도 이 부분 요거는 쉬는 기간에도 꼭 좀 챙겨 봐야 됩니다. 그 재판관 임명이 되는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은 꼭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자, 그것만 좀 챙겨 보면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이 되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는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는 로봇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로봇인데 여러분들 지금 작년에 2차 전지 포모 현상이 나왔죠. 자,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10년 전보다 작년에 고점 보면요. 한 400배 이상 올라왔어요, 주가가.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십시오. 저도 차트 몇 번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에 그런 현상이 나오죠. 꼭대기에서. 야, 남들 다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네. 누구는 2차 전지 주식 사서 차를 바꿨다 그러고, 누구는 2차 전지 주식을 사서 집을 샀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오니까 이걸 못 참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배가 고픈 거는 돈을 못 벌거나 내가 깨진 걸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깨지면 참을만 해요. 하지만 남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다. 이게 배가 아픈 겁니다. 이런 현상이 포모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다음 10백원은 로봇 섹터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을 텐데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요. 다음 포모 현상은 로봇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래요. 제가 진단하는 프로하고 이런 데 출연을 해봐도 저 위에 갔을 때 쫓아가서 잡아갖고 반토막 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관심 덜 가질 때 그럴 때 세상을 보고 크게 보고 투자를 하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켜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연말에? 우리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선물 좀 크게 받았어요. 자, 보시면 이날 11월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8% 정도 급등하면서 산타 대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물을 주더라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오늘은 연말 마지막이라고 좀 서운했나 봅니다. 자, 1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거는 올해 시장에서 고생 좀 많이 했는데, 수익 좀 크게 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지금 15% 정도 오늘도 올라와서 16만 2천 원이네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중 30%까지 채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0%까지 채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3만 원 아래였습니다. 그럼 지금 한 30% 정도 수익 났네요. 30%까지는 아닐 것 같고 좀 더 지나면 한 30% 될 것 같은데 20%대 후반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자, 비중 한 30% 실어서 한 30% 가까이 수익이 났으면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마 이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를 계속 시청하셨다라면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고 기술을 보유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거 내년에 지금 좋은 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좋은 일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지금 아마 뭐 오늘 이렇게 급등한 게 15% 갑자기 급등한 거는 그것 때문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를 출시를 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뭐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CES가 있다고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여러분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오징어 게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징어 게임도 한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거 16,000 얼마, 16,000 몇백 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26,000원 갔다 왔잖아요. 뒤늦게 따라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재료가 나오려고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쪽이 로봇하고 방산도 있죠. 방산 쪽도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자,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쪽 반토막, 세토막 이렇게 나눈 동안 방산주 쪽에서는 2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LIG 넥스원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오늘도 LIG 넥스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목표가하고요. 증권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이 큰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인데 현대로템이 63% 차이가 나고 LIG 넥스원 47%,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4%. 자, 이 중에 큰 것만 골라놨는데 그 중에서도 세 종목이나 방산주가 있네요. 정치권 리스크는 방산주의 기우입니다.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LIG 넥스원 17만 원까지 빠졌을 때 그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럴 때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LIG 넥스원 차트 이쁘죠? 자, 여기서 콕 찍고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워낙 좀 이 가변적인 그런 변동성 요인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런 거는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겠죠.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CES 2025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셀트리온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올해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내년에는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